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류의 화학작용과 열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라고 묻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이 전기는 세 가지 작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기는 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기는 열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화학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전기는 전자유도작용이 있습니다. 전자유도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자기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힘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열작용과 화학작용인데, 열작용은 열을 낸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화학작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화학작용은 보통 우리가 전지를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전기 분해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지와 전기 분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번에 이런 화학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면서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밑줄 치세요 혹은 별표 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책을 보면서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죠. 첫 번째, 전류의 화학작용이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전해액이라는 말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 분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전리, 전해질, 그 다음에 전기 화학당량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서 밑에 그림 1-27이 있습니다. 1-17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전기 분해입니다. 전기 분해가 뭐냐? 이 전기 분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전류를 흘리게 됨으로써 물질을 우리가 분해하는 것을 전기 분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제가 순수한 물, 즉 H2O를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플러스, 이쪽에다가는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전류가 쭉 흐르게 되면은 이 H2O가 분해되어서 어떤 물질, 이제 수소와 그 다음에 산소로 분해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왜? 이것이 상식이니까.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더 많은 양을 한번 이렇게 분해하고 싶다. 더 많이 분해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첫 번째는 더 큰 전류를 흘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을 더 오래 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석출량이라고, 얼마나 많이 더 뽑아낼 수 있느냐, 이런 석출량은 무엇이냐? 바로 이 전류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오랫동안 끌자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또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식이 석출량 W는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K, I, T. 이 K라고 하는 거는 전기 화학당량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총 전기량과 석출량은 비례하게 되고, 이런 법칙을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두 번 나올 텐데, 하나는 전기 유도에 의해서, 전자 유도할 때 전압이 얼만큼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할 거고, 자, 또 한 번은 이렇게 전기 화학에서 석출량을 가지고 설명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구리를 전기 분해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산구리 용액을 넣고, 그 다음에 양극과 음극, 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원을 연결했을 때 어떻게 구리가 석출되는지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극의 변화라고 되어 있어서 음극 쪽이 음극판에서 전자를 받아들여서 구리가 된다라고 보여 있고, 양극 쪽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식 1-50에는 W는 KIT라고 되어 있어서 패러데이 법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두 번째는 이제 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지는 역시 전기 화학을 이용한 이 대표적인 장치가 되는 거죠. 전지는 우리가 1차 전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를 1차 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서 뭐 망간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수은 전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1차 전지입니다. 그런데 2차 전지는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입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가 우리 주변에는 뭐 있습니까? 맞아요. 뭐 니켈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여러분 휴대폰이라든지 전기 자동차에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충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밑에 볼타 전지라고 되어 있어서 예전에 이렇게 물이 들어간, 즉 묽은 황산을 사용하게 되는 원초적인 전지의 형태를 여기서 볼타 전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지는 이제 건전지라고 해서 드라이셀, 말려져 있는 전지를 사용하게 되지, 이렇게 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밑에 이제 볼타 전지라고 되어 있고, 자, 그냥 한번 쭉 내용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지라는 말이 있어요. 건전지에서 분극작용, 감극제, 그 다음에 국부작용이 있고, 그 밑에 건전지 그림이 있습니다. 건전지 그림 보시게 되면은 탄소봉이라고 하는 것이 양극의 재료로 쓰이게 됐어요. 이 건전지를 혹시 분해해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건전지를 분해해 보게 되면은 이 안에 플러스 있는 부분은 까만 막대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플러스 극인데, 즉 양극이죠. 이 재료가 바로 탄소봉으로 만들어져 있게 됩니다. 이 탄소봉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전지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극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국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분극작용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분극작용은 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게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기체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재료, 감극제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죠. 국부작용은요, 우리가 양극에 불순물이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불순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수은으로 도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극작용과 국부작용도 볼 수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분극작용 먼저. 볼타 전지로부터 전류를 얻게 되면 양극의 표면이 수소기체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는 현상으로 전지의 기전력을 저하하는 요인이 된다. 감극제는 분극작용에 의한 기체를 제거하여 전극의 작용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산화물을 말한다. 국부작용은 전극의 불순물과 전극이 하나의 전지가 되어 전지에 순환하는 전류가 생겨서 기전력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아연의 수은 도금을 해서 방지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건전지 두면은, 오래 두면은 그냥 건전지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쵸? 오늘 새 거 샀다가 집에 그냥 내비두게 되면은 나중에 건전지 사용할 수 없어요. 전압이 쭉쭉쭉쭉 내려가게 되죠.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원인이 바로 국부작용입니다. 양극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우리가 생기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좀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려면 이렇게 패키징을 잘 해놔야 되는 거죠. 밑에 납축전지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납은 연축전지, 그런 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납 연자를 써서 연축전지, 이런 말도 사용을 하게 되고, 밑에 이산화납, 그 다음에 납을 묽은 황산 용액에 넣어서 전지를 구성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납축전지의 용량은 충분히 충전한 다음 전류를 흘려서 방전 종지 전압이 될 때까지 전기량으로 나타내며 단위는 암페어 아워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식 1-52에 있습니다. 자, 전지의 용량은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암페어 아워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거는 몇 암페어가 몇 시간 동안 흘릴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60 암페어 아워다라고 하는 것은 60 암페어로 몇 시간 쓸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1시간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만약에 10 암페어로 몇 시간 쓸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6시간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5 암페어로는 몇 시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될까요? 12시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터리 같은 걸 보게 되면 몇 미리 암페어 아워라고 돼 있어요. 암페어 아워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가 클수록 더 용량이 크다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납축전지의 원리 있는 식 1-51도 별표만 하나 해두시죠. 3번에 허용전류. 저항 아래 저항체에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소비 전력이 모두 열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전류를 그 전류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밑에 저항체의 허용 전류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용 전류, 이거 정의하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우리가 허용 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어떤 전선이 있어요. 자, 이 전선이 허용 전류가 17A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17A까지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고 17보다 더 큰 전류를 흘릴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격 이런 말과 또 같게 되는 거죠. 허용 전류, 전선을 우리가 선정하게 될 때, 고를 때 허용 전류를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열과 전기라고 해서 제백 효과, 펠티의 효과, 톰슨 효과, 중간 금속의 법칙 있게 됩니다. 그림 1-31 한번 보죠. 거기 구리랑 콘스탄탄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딱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하게 됩니다. 자, 제백 효과는 구리랑 콘스탄탄, 그러니까 두 금속을 놓고 이 두 금속에다가 열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전력이 만들어져요. 전기가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바로 제백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펠티의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펠티의 효과는 또 역시 두 금속을 비스무트랑 안티몬 이렇게 두 금속을 놓은 다음에 여기에 기전력을 흘려주게 됩니다. 전류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열이 발생하거나 혹은 흡수하는 성질을 띠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펠티 효과라고 하게 되는 거죠. 전류를 흘렸더니 열을 발생하거나 흡수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응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걸 응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자 냉장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냉장고가 바로 이런 펠티 효과를 이용하게 된 겁니다. 톰슨 효과라고 하는 것은 도체인 막대기의 양끝을 다른 온도로 유지하고, 자, 여기다가 밑줄. 도체인 양끝을, 막대기의 양끝을 다른 온도. 그러니까 동일한, 같은 금속을 놓고 양쪽의 온도 차이를 줬더니 기전력, 그러니까 줄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톰슨 효과. 중간 금속의 법칙은 두 금속 놓고 제3의 금속을 붙였을 때 이때 두 접점이 온도가 같다면은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제3금속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어려운 수식은 없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전기분해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내액을 통과한 총 전기량과 같으며 그 물질의 화학 당량에 비례하다.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하게 되는가? 패러데이 법칙. 두 번째, 전기분해를 하며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통과한 전기량에 관계가 있다. 이거 나타내는 법칙은 패러데이 법칙. 3번, 전기분해에서 패러데이 법칙은 어느 것에 적합한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식 나왔었죠. W,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K, Q, Q가 전기량이에요. K, Q 대신 I, T 써도 똑같죠. 자, 이렇게 전기량에 비례하게 된다. 답은 3번이 되죠. 4번, 패러데이 법칙에서 화학 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요거 K가 화학 당량이거든요. 이거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눈 겁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5번, 니켈의 원자가는 2고 원자량은 58.7이다. 이때 화학 당량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화학 당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눈 거라고요. 그래서 58.7을 얼마? 원자가 2로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29.35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죠. 6번, 초산 용액에 1A의 전류를 2시간 동안 흘렸다. 이때 은의 석출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석출량 W는 어떻게 됩니까? K, I, T가 되죠. 여기 K, 화학 당량은 얼마냐면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에요.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 다음에 전기량은 1A를 2시간 동안 흘렸다고 합니다. 이거 초로 하게 되면 얼마일까요? 1A 곱하기 초, 2시간이니까 7200초가 되겠네요. 자, 계산하게 되면은 그 값 알 수 있겠죠. 7번, 다음 중 1차 전지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1차 전지, 망간전지, 수은전지 이런 것들. 답 1번이 되죠. 8번, 전지의 전압 강화 원인으로 틀린 것은 국부작용, 성극작용, 자기방전 이런 것들 모두 다 전압이 줄어들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화작용,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9번, 알칼리 축전지의 대표적인 축전지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2차 전지는 무엇인가? 여기서 여러분 재활용할 수 있는 전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답은 망간, 산화은, 페이퍼 아니에요. 4번에 니켈, 카드뮴 전지 이런 것들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거죠. 답 4번이죠. 10번, 황산구리 전해에게 두 개의 구리판을 넣고 전원을 연결했을 때 음극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제 구리판과 아연판 이렇게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양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하고 음극의 구리판은 두꺼워지게 됩니다. 답은 2번 구리판이 두터워진다가 맞습니다. 11번 물구나산 용액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으면 전지가 된다. 이때 양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거 여러분 수 이렇게 좀 기억하시죠? 자, 구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수 구리판이면서 수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구리판에서 수소가 발생한다. 답 1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12번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황산 H2SO4 1번이죠. 13번 망간건전지의 양극으로 무엇을 사용하는가? 아까 그런 전지 이 배터리 사용하는 거 플러스 극에 뭐였었죠? 탄소봉, 그쵸? 탄소 막대 사용했었죠. 14번 다음은 연축전지에 대한 설명이다. 연축전지가 납축전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번에 충전 시 양극은 PbO가 되는 게 아니라 PbO2가 됩니다. 이산화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극은 PbSO4가 아니라 Pb 그냥 납이 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잘못된 겁니다. 15번 30A 용량의 배터리 2개를 병렬로 사용하여 전격 전류 2A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였다. 사용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30A가 2개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얼마큼이 되는 겁니까? 60A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2A로 이거를 흘리게 되면은 몇 시간 쓸 수 있다는 겁니까? 30시간 쓸 수 있다는 거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10A의 전류로 6시간을 방전할 수 있는 축전지의 용량은 얼마인가? 10 곱하기 6 하니까 60. 답은 4번이 되죠. 17번 규격이 같은 축전지 2개를 병렬로 연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축전지 2개를 병렬로 연결했대요. 이렇게 배터리 하나, 그 다음에 배터리 2개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전압은 똑같죠. 그쵸? 병렬이니까. 대신 용량이 2배가 되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전압은 같고 용량이 몇 배? 2배가 된다. 전압은 같고 용량이 2배가 된다. 답 4번이죠. 18번 전극의 불순물로 인해서 기전력이 감소하는 현상은 무엇인가? 국부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수소기체에 의해서 감소하는 것은 분극작용, 그 다음에 불순물에 의해서 감소하게 되는 것은 국부작용, 분극작용은 감극제로 줄이는 거고 국부작용은 수은도금을 한다고 했었죠. 19번 볼타 전지로부터 전류를 얻게 되면 양극의 표면에 수소기체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수소기체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는 거 분극작용이죠. 답 4번이죠. 20번 다음 중 전류를 흘렸을 때 열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전류를 흘리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된대요. 이 줄의 법칙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전열기구들은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헤어드라이기, 적외선 히터, 백열전구 모두 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4번의 전기도금 이거는 열작용이 아니라 무슨 작용? 화학작용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21번 두 종류의 금속 접합부에 전류를 흘리면 전류의 방향에 따라 줄열 이외의 열의 흡수 또는 발생 현상이 생긴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자, 이러한 것을 이용한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전자냉장고라고 했어요. 무슨 효과? 펠티의 효과. 펠티의 효과를 이용한다고 했죠. 답은 3번이죠. 23번. 열전대는 무슨 효과를 이용한 것인가? 열전대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굉장히 뜨거운 곳에 온도를 잴 때는 온도계로 재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금속의 접합 물질을 그곳에 보일러 같은 곳에다 놓고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기전력으로 온도를 다시 역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무슨 효과로? 바로 재백 효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펠티 효과가 전자냉장고라고 있는데 우리가 재백 효과는 바로 그런 전자 온도계, 열전 온도계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24번 다음 중에서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도율이 커져서 온도계수가 부위값을 가지는 것이 아닌 것.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항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부위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전해액이라든지 반도체액이라든지 탄소 이런 것들은 부위값을 가지게 돼요. 그러는 것이 아닌 것. 어떤 거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금속은 양의 값을 가진다고 했었죠.
이것이 바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기에는 구리가 해당이 되겠네요. 25번.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다음 설명이 딱 여기서 그냥 답이 나와요. 금속 A와 B로 만든 열전쌍과 접점 사이에 임의의 금속 C를 연결해도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에 C를 연결해도 기전력이 변하지 않는 거. 이거 뭡니까? 제3 금속 법칙이죠. A랑 B랑 싸우고 있는데 저기요, 야, 다른 사람 와가지고 한번 우리 이야기 들어보자라고 해. 그러면 제3자를 한번 데려와자. 3자를 동행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A, B 금속이 있는데 C를 데려왔으니까 제3 금속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6번. 전선에 일정량 이상의 전류가 흘러서 온도가 높아지면 절연물을 열화해서 절연성을 극도로 약화시키게 된다. 자, 그러므로 도체에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가 있다. 이 전류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네 글자. 뭐죠? 뭐죠? 자, 여러분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 들려요. 뭐라고요? 허로 시작하는데 땡 뭐죠? 맞아요. 허용 전류라고 했었죠.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 바로 허용 전류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전기의 화학작용과 한번 열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